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의 컨설턴트의 직무 소개에 이어서 필요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선 김영 교수가 보건의료 데이터 컨설턴트가 아직 용어가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대신에 활용 지원 전문 인력이라고 이제 명명을 해서 교육을 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강의는 보건의료 데이터 컨설턴트 대신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전문 인력, 줄여서 전문 인력이라고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소개를 좀 현장 중심으로 여러분들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준비했고요. 또 오늘 마침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의료정보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것들이 아마 이미 병원의 의료정보팀은 좀 자기 하는 일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은 실제로 보건의료 데이터가 활용 지원되는 아주 가장 큰 목표가 아마 분양 거래이겠죠. 그래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분양 거래가 일어나는 작업 현장들, 그 현장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들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현장 중심으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기관이 이제 전국에 5개 병원이 되었고, 협력 병원들이 아마 한 20개 정도 지정되어서 지금 이런 활용 지원에 대한 환경을 정부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좀 가상을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 센터라는 게 이제 같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다고 하면 좌측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보건의료 데이터 수요자가 되겠죠. 수요자가 정부 및 공공기관, 제약회사, 대학민연구소, 지금 민간기관. 지금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뭐 개인일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든 보건의료 데이터가 필요한 모든 기관이나 개인들 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공급자에게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겠죠.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 보건의료 데이터 센터, 센터라고 하면 이제 지금 이 가칭이니까 좀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지금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주관 기관인 예를 들어 뭐 서울 아산병원, 뭐 삼성병원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 아산병원인 경우가 이제 이 센터의 전문 인력이 되겠죠. 그 전문 인력은 수요자가 요청한 데이터 요청을 사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분이 연구하거나 목적이나 필요한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 셋을 정의를 하게 되겠죠. 데이터 셋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산병원인 경우에는 이때 협력병원들 암센터라든지 또 혹은 서울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있는 전문 인력에 다시 이 데이터셋에 준하는 그 기관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시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성모병원이라든지 암센터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그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지금 이제 서울 아산병원의 데이터를 올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산병원에 있는 전문 인력은 데이터 표준화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결합해서 그리고 실제로 원하는 수요자 기관이나 개인에게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송신하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지원, 정확히 말하면 분양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이제 거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를 하는 전문 인력의 필요 역량을 좀 소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간략히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개의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단일한 병원에 요청을 했을 경우 단일한 전문 인력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좀 설명해 드리는 게 더 필요 역량 소개하는 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 병원의 입장에서 이제 똑같은 수요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 어떤 개인의 병원이라든지 혹은 이제 아까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던 병원 외에도 지금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심의원 이런 기관들이 거기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접수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요청한 내용이 접수 단계를 거치고 그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인도하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의 활용 지원이 이루어지겠죠. 예. 자, 요거를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그 일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로 거기에 이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들은 그럼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로 하는 일들을 좀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크게 이제 그 전문 인력들이 해야 되는 게 접수 단계, 데이터 수집 단계, 그래서 데이터 인도 단계, 세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안에 일은 한 11개 정도의 타스크를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 뭐 병원에서 적용하거나 아까 그 센터에서 적용할 때는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그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 단계에서는 신청 단계, 접수 단계, 데이터 그리 심의 단계에 거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에 들어오면 실제로 이제 그 전문 인력은 전산팀과 실제로 이제 일을 코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협의하고 데이터셋을 정의하고 데이터셋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수집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 인력은 데이터셋 최종 검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최종 수집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최종 인도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인도할 때 그 기간에 이제 또 요청에 대해서 다시 인도에 대한 승인 요청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시에는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그대를 종료하고 이때까지 쌓았던 그 로그들을 최종 관리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체 프로세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에 이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실제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잘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주요한 영역이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 분야, 의료 분야, 그다음에 데이터 분야.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각자 지금 병원에서도 이런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지금 그 세 가지 전문 인력들이 붙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계시는 이제 병원이나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좀 병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병원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지금 있는지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하고 실제로 그 역량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을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한 지가 한 80년 후반부터 이제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병원 정보 시스템이 지금 제일 좌측 상단에 있는 원무 청구 쪽, 그리고 일반 관리, 뭐 인사, 급여, 회계 이 정도로 시작을 했었죠. 80년도 말부터 90년도 초까지. 그때 당시 이제 병원 시스템이 이제 PMPA라고 그랬고, 페이션트 매니지먼트, 페이션트 카운터. 환자 관리, 환자가 이제 우리 병원에 오게 되면 접수하고 단순히 수납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건공단에 이제 청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병원에 있는 인력들에 대한 인사급여, 회계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된 게 OCS라고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실제로 이제 의사분들이 처방을 입력을 하고 그 처방이 입력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전달되어서 LIS 검사 쪽이나 혹은 진료 지원 쪽, 약국이나 이런 쪽에 직접 처방이 전달되어서 바로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고 약이 조제가 일어나고, 그러면 검사가 또 일어나면 검체를 채취해서 그 검체에 대한 결과가 붙은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게 이제 OCS입니다.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90년도나 20년도 초 정도까지 이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에 지금 이제 병원 DW, 우측에 보이는 병원 DW가 그때 같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에 계시는 분들이죠. 3차 의료기관들이 다 대표적으로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에 EMR 시스템이라고 도입되어서 이제 모든 이제 뭐 프로그레스 노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치큰 프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메디컬 레코드들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전산화되는 그런 과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
하는 모든 작업들이 거의 한 90% 정도 이상이 이제 정산화되어서 그 정산화된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실제로 병원 정보 시스템에 환자를 서비스하고 난 결과의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죠. 저장되어 있고, 그래서 벌써 병원이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이 PMPA가 만들어지고 또 OCS가 만들어져서 다시 또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셨을 거고, 또 EMR 시스템이 되면서 또 새로 한번 업그레이드 하셨을 거고, 또 EMR 시스템이 도입된 시스템이 오래되었으면 또 새로 또 업그레이드하는 여러 단계로 지금 병원별로 이런 이제 병원 정보 시스템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데이터, 지금 병원 정보 시스템 내에 있는 실제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하고 지금 데이터하고 거의 다 가져온 게 없거든요. 병원이 새롭게 시스템들이 완전히 풀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그 데이터가 거의 뭐 한 10%도 안 되게 데이터가 지금 이제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데이터들은 지금 이제 테이프나 이런 데 있겠죠. 근데 다행히 지금 그 DW 시스템이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DW 시스템에 다행히 이제 데이터는 다 담겨져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무 첨부 처방 EMR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매일 그 다음날 새벽에 ETL 작업을 통해서 ODS 영역에 들어가고, ODS 영역은 다시 이제 DW 영역을 들어가서 원무 영역, 청구 영역, 진료 영역, 진료 지원 영역, 일반 관리 영역으로 실제로 이제 여기서 병원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는 여러 번 업그레이드 되어서 데이터는 최종권만 있지만 실제로 DW 영역, 과거의 데이터까지도 DW 시스템이 있다면 여기 데이터가 일단 다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병원의 특수성에 따라서 데이터 마트라고 하죠. 데이터 마트 영역이 만들어져서 수익 마트라든지 보험심사 진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 병원 나름대로 만들어질 때 DW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 이제 DW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2000년도 중반 이후로부터 이제 DW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2010년도 이후부터 EMR 시스템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더욱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단계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업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수집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 데이터가 그 이제 외부의 그 수요자들이 요청을 했을 때 지금 이 병원에 있는 그 전문 인력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수집할 때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가장 많은 부분이 데이터 DW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요. DW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들이 가장 그 코스트 세이브하고 가장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고요. DW 영역에 데이터가 없다. 자, 이럴 경우에는 병원 정보 시스템을 뒤져서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결국은 보건의료 데이터 센서를 다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병원 DW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제가 가져오는 경우가 예를 들어 들어가는 비용이 100이라고 그러면 지금 실제로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제가 생각할 때 한 500이나 1000 정도의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인력은 지금 이 병원 DW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고 하셔야 된다. 지금까지는 좀 더 동떨어진이었다면 전문 인력은 이 DW와 굉장히 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그 DW 영역 외에 지금 뭐 빅데이터라든지 혹은 CDW,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라는 것을 실제로 또 많이 구축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으로.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여기에 있는 그 DW 영역은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 생기는 현상을 보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그 데이터 마트 영역에서 보는 현상들은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아까 그 CDW 같은 경우에 똑같이 좀 더 심도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똑같이 그 CDW는 하나의 영역으로 의사들이 요청한 데이터를 이런 과정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거쳐서 어떻게 이제 뭐 R이라든지 이런 마이닝 도구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신청 분석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CDW나 빅데이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을 우리들이 잘 관리하는 게 보건의료
데이터 이제 전문 인력들이 또 하셔야 된다 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하셔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전산팀에서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관리하는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 인력도 관여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왜? 지금 보건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DW 영역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역도 잘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병원 내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지금 병원 정보 시스템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고 DW 시스템에 어떤 데이터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실제로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분양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필요 영향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앞서 제가 이제 크게 세 단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접수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 타스크가 신청입니다.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수요기관에서 데이터를, 인원 있는 데이터를 필요하다고 이제 신청을 하겠죠. 직접 제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이런 신청을 받게 되겠지만 보면 대부분이 그 데이터 수요자들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잘 하는 경우가 힘들죠.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지금 그 데이터 갖고 있는 이 기관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그 연구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이제 좀 컨셉추얼한 이야기만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 단계에서 이 지금 전문 인력은 지금 수요기관이 원하는 연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건의료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분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보건의료 지식이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되면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신청사항을 정확히 연구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이해해서 지금 여기에 원하는 데이터가 우리 병원이나 우리 기관에 100% 다 있다면 뭐 해피한 이야기지만 100% 다 없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이 전문 인력이 차선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시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건의료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 영향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요자가 쓰는 데이터 거래 신청서를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이제 전문 인력은 도움도 주고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데이터 연구 목적도 알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캐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문 인력은 우리 이 기관에 우리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정말 있는지를 수집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청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뽑으려면 아까 DW 영역에 있는 건지 병원 업무 시스템이 있는 건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인력은 아까 보건의료 지식도 필요할 뿐더러 또 전산적 인력, 데이터에 대한 전산적 인력, 특히 이제 그거를 전산에서는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한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벌써 두 개가 나왔죠. 보건의료 지식,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핸들링.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IT 쪽은 이 데이터 아키텍처 부분만 아시면 크게 활용 지원하는데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아키텍처를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가 우리 병원에 어디에 있다는 걸 파악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악이 되면 아까 초기 견적서를 만들 수가 있죠. 초기 견적서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DW 용역에 있는 데이터냐 지금 그 병원 정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소율력에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DW 영역의 데이터가 만약 있다면 100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까 그 병원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00이나 1000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일정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인력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초기 견적서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한테 지금 당신이 요구한 신청 사항이 어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는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초기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하는 것을 수요자에게 알려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전문 인력은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래가 이제 실제로 접수가 되는 거죠. 아까 만들었던 그 데이터 거래 신청서를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 시스템이 만약 있다면 실제로 이제 거래 접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거래 접수는 실제적으로 이 보건의료 데이터 분양에 관련된 모든 병원에 있는 관계자들한테 이제 분양 거래가 있는 요청이 왔고 이제 지금 분양 거래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한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알림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데이터 거래가 접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접수증이 이제 발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접수증 발행할 때 실제로 이제 거래 접수증 외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견적서가 같이 나가야 된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가격에 대한 이제 그 잡음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요런은 이제 그 분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내부에서 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IRB 같은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래에 대한 심의가 이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거래 심의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전문 인력은 그 데이터 거래 심의를 위해서 심의를 요청하는 요청서, 심의 안건을 만들어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이 그 내부에 필요한 그래도 IRB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는 외부에 나가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데이터 리뷰 같은 게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 활성화될 때 아마 이제 병원이나 그 기관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리뷰 보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고 실제로 이제 IRB라든지 데이터 리뷰 보드가 실제로 이제 거래 시비가 일어나면 이 전문 인력은 거기 참석해서 데이터 시비에 데이터에 어떤 기관에서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해냈고 우리 병원이나 우리 기관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나가게 될 거다, 어떤 일정으로 나가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로서 이제 지금 크게 세 가지 타스크로서 신청, 접수, 데이터 거래 심의 단계로서 이제 접수 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이제 접수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문 인력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전산 인력들과 이 작업들을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잘 모르지만 좀 과거나 최근에도 그 병원에 이제 의료정보팀이 다 생겼더라고요. 의료정보팀이 이제 이는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서도 지금 제가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그 데이터 수집에서는 전부 다 전산팀이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어떤 일이 데이터 전산팀에서 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오너십을 갖고 리딩을 하는 것은 전문 인력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이 있겠지만 퀄리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 데이터 수집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일임되어서 전산팀에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퀄리티가 잘못됐거나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전산팀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은 전산팀에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리딩하는 것은 전문 인력이 리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데이터 수집 협의에 대한 타스크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그 처음에 그 접수 단계에서 이 전문 인력은 그 개념적 데이터 셋을 만들었습니다. 대충 이는 데이터가 필요할 거다라고 개념적 데이터 셋을 만드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 셋은 아니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지금 이제 전산팀과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할 건지,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또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수집이 되었을 때 이렇게 어떻게 검증할 건지 이것도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검증을 하는 것들이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아까 개인적 데이터 셋을 만드는 것도 전문 인력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실제 데이터 셋도 결국은 전문 인력이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리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데이터 매핑
정확하게 만들어서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걸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뭐 때에 따라서 뭐 이게 정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병원에 같은 걸 예를 들면 환자에 대한 상병이 청구에 있는 상병이랑 EMR에 있는 상병이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뭐 정부에서 요청할 때는 청구에 있는 상병 코드를 가져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일반 연구기관에서 가져왔을 때는 EMR에 있는 상병 코드를 가져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은 전문 인력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이런 개념 데이터셋을 만들고 주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데이터 비식별 처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예. 뭐 지금 이제 개인의 식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식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식별에 대한 처리는 앞서 시간에 강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비식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비식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 식별 필드에 대해서 비식별 처리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병원 내에 있는 데이터의 경과 기록지 같은 거, 뭐 입원 프로그레스 노트든 외래 프로그레스 노트든 보면 굉장히 서술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술문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을 진행하는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끔씩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비식별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산팀과 데이터 전체 러판 구축 일정을 협의를 해서 데이터 구축 일정을 만들어 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 전문 인력은 데이터셋을 확정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전산팀과 충분히 협의를 했죠. 그래서 최종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셋을 전부 기반으로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정의하고 데이터셋에 나와 있던 정의서에 나와 있던 필드에 대해서 다 비식별화 작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혹시 지금 필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비식별이지만 이 필드가 뭐 여러 개 조인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밖에 없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이제 비식별을 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과지 같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데이터셋을 정리하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검증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항상 데이터셋을 만들고 수집하고 난 뒤에 검증을 하면 항상 빠뜨리는 것도 있고 체계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검증할 건지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검증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실제로 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 검증 시나리오도 사실은 전문 인력이 주관해서 데이터 검증을 어떻게 할 건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또 나오기 때문에 좀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최종 구축 일정이 수립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나오는 이제 요금이랑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문 인력이 전체 데이터 일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데이터셋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작업만 하면 됩니다. 이 작업은 이제 전산팀에서 주관적으로 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작업 전에 데이터셋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셋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작업을 돌려봅니다. 돌려봐서 특히 이제 수요자에게 작업을 DP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요자가 다르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전문 인력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실제로 돌려보기 전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정말 데이터셋이 제대로 되는 건지 검증은 제대로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 특히 수요자가 참석할 수 있다면 이 시뮬레이션 할 때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작업 현장에서 보시고 이 수요자가 작업 결과를 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피드백, 데이터셋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나온 모든 피드백들, 결과 전산팀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다시 좀 변경해 달라든지 또 수요자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전문 인력이 해당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 인력이 피드백을 하는 역량들,
그러려면 아까 보건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아까 데이터에 대한 또 전산팀하고 또 피드백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 시뮬레이션이 정상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셋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이제 작업을 할 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뭐 지금 간단하게 뭐 하루 이틀 걸릴 작업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작업들이 외부에 나갈 자료 같으면 뭐 일주라든지 한 달 정도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이는 장시간의 작업이 진행될 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뭐 잘못된 경우에는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이 전문 인력은 반드시 데이터 추출 작업에 필요시나 반드시 작업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날 작업을 했던 작업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전산팀에서 받았던 데이터셋 추출 결과서를 보고 뭔가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 상황에서 피드백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한 영향도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의 비식별화도 정말 제대로 되는 건지 비식별화를 이제 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데 사실은 데이터셋에 대한 검증은 전산팀이 하는 영역과 전문 인력이 하는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셋의 전산팀에서 하는 것은 퀀티티에 대한 검증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가져와야 할 데이터가 몇 건이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내려니까 몇 건이 왔다. 이런 것들에 대한 퀀티티, 양에 대한 체크는 전산팀에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돌려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산팀에서 해서 데이터셋 수집하는데 양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는 거가 작업 결과서가 이제 함께 넘어오겠죠. 자, 그러면 전문 인력은 그 작업 결과와 그 작업 결과서를 보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셋을 최종 검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검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퀄리티 검증입니다. 질 검증. 이 질 검증 때 아까 사전에 제가 만들었던 작업 시나리오가 있었죠. 검증 시나리오를 만드시라고 했죠. 그래서 그 작업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때 만들었던 KPI라든지 거기에 따랐던 정도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정말 그 제대로 된 데이터들 왔는지 이런 것들이 전문 인력이 할 때 단순히 그냥 아이 체킹이나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검증 시나리오에 있는 스크립트에 의해서 데이터를 돌려서 정확하게 데이터 퀄리티에 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비식별화도 지금 이제 그 개인 식별되는 필드의 비식별화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술문에 있는 그 개인 내용들 그 방대한 내용에 그거를 다 일일이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서술문에 있는 그 개인 정보 내용은 아마 이제 샘플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뭐 의사분들은 어떤 내용을 쓴다든지 이런 만약에 패턴들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패턴이 이제 검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스크립트 같은 걸 만들면 전산팀에서 스크립트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돌려서 이 서술문에 있는 방대한 서술문에 있는 내용들을 스크립트를 돌려서 개인정보가 있는 내용을 돌려서 찾아내는 것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증 시나리오에 있던 빅식별도 그렇게 이제 처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든 수집이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이 데이터를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인도하기 전에 그 이제 병원이나 기관에 아마 이거에 대한 IRB라든지 이게 대한 데이터 리뷰 보드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필요하다 된다면 또 데이터 인도에 대해서 또 인도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데이터 인도에 대한 심의 요청을 하고 또 데이터 인도에 대한 심의를 개최해서 데이터 인도를 승인을 받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인도하기 전에 실제로 인도하기 전에 최종 경적서 사전에 그 접수 단계에서 나갔던 그 초기 경적서 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최종 경적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경적서를 만들어서 이제 최종 경적서를 저쪽 그 수요기관에다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된 수납 채널에 의해서 데이터를 이제 수납을 하고 수납이 되면 데이터 설명서와
데이터 인도와 같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전문 인력이 아까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데이터셋 하나하나 필드에 대해서 실제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들이 대해서 사용 설명서들을 전문 인력들이 다 만드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설명서가 만들어지고 데이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전산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나중에 어떻게 식으로 전달하겠다고 약속된 방법으로 데이터를 인도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데이터가 이제 인도되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문 인력은 이제 우리 그 병원이나 기관에 최종 이제 데이터 거래가 종료되었다 하는 것을 종료를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관계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종료 보고를 하는 게 남았고 1차적으로 요거는 뭐 포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게 이제 데이터 거래 로고라는 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쭉 이때까지 설명했죠. 데이터 이제 접수 단계, 그 다음에 그 수집 단계, 인도 단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타스크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산출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산출물들이 로고로 다 관리가 되어서 또 다른 거래에서 반드시 리유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보면 그 리유저 같은 것들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으로 끝나고 또 작업하면 또 작업해야 되고 그래서 또 심지어는 뭐 이 작업은 다른 의료정보팀에서 하고 또 하나는 뭐 또 업무기록실 팀에서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중복된 일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실제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분양 거래가 일어나면 이는 처음부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서 이런 그 산출물들이 나왔고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전부 로그로 관리되어서 아까 그 심지어 그 지금 그 DW 만들었던 데이터셋 만드는 것도 그것도 일부 데이터로 또 활용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도 잘 보관하셔갖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서 반드시 유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데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다음 거래에서 재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그 필요 역량에 대한 소개는 마칠까 합니다.